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형사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고 내란죄 입증 여부에 관한 판단도 별개로 진행이 되는데요. 하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국민들이 갈라지면서 고조된 갈등이 현재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사재판은 헌법재판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한 사실 확인이 요구되는 만큼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카롭고 깊은 시선으로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슈를 인사이트하다. CJB 이슈 인사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 하늘양이 학교 안에서 교사에 의해 숨진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이후 교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제2의 하늘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작 현장 교사들의 소리는 배제돼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늘이법, 실효성은 있는 것인지 김민영 전교조 충북지부장을 만나봅니다. 먼저 그 하늘양의 명복을 빌고 저희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저도 선생님이고 학부모로서 다들 너무 가슴이 아프고 교사들은 이번 일로 엄청 충격을 많이 받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이 이제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미 폭력적인 그런 행위가 있었고 그냥 단순 우울증으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되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이미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일이 좀 우울증이랑 정신질환이라는 데만 초점이 맞춰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실은.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특히나 지금 최근에 이제 서희초도 있었고 하면서 선생님들의 정신건강이나 그런 것들이 거의 재난 상황급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원이 아니라 어떤 낙인을 좀 하게 하려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선생님들은 좀 더 점점 더 그럼 정신질환이 있는 것을 감추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이후에 복직이나 이제 복직할 때도 이제 복직 때 어떤 판정이 자기한테 들어올까 걱정돼서 휴직하는 것을 꺼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 되게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휴직을 할 때도 휴직 권고할 때도 혹시 악성 민원인이나 아니면 관리자에 의해서 이게 악용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되게 염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미 학교폭력 예방법 그리고 아동학대법이 학교 현장에서 되게 부작용을 만들고 잘못 그렇게 적용된 사례들이 되게 많아서 선생님들 되게 많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하늘이 법안을 이걸 만들 때에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작동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점검이 필요하겠죠, 체계적인.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것이 작동을 한다면 교사의 인권이나 기본권 등은 침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작동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일단은 학교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이번 일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전에도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학교는 안전하지 않은 공간입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정책적으로 그러면 안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책을 무엇으로 내놓을 건지에 대한 그 접근이 먼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전담 경찰관이 그러면 그 안에서 요게 필요하겠습니다라면은 이게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조금 약간 단면적으로 이런 것을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선생님들 좀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게 이제 교육적으로 이제 학교 안에서 해결되어야 할 부분, 또 형법적인 부분으로 이게 또 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 학교 전담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람의 역할이나 책임을 좀 명확하게 한 다음에 들어와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먼저 고려한 다음에 이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번에 이제 현재 교육부가 이것을 대책을 세울 때도 교원 단체랑 충분하게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신질환으로서의 낙인이 아니라 어쨌든 교사나 학생이나 이런 정신건강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교육부나 교육청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고민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전혀 교원단체와 의견들도 듣지 않았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그런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좀 빠르게 어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빠르게 이런 법안을 띄운 것은 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좀 이후의 부작용이나 잘못 그렇게 적용되는 사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이번 일에 있어서 좀 선생님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좀 하지 않았다. 정교조는 지금 15일, 16일 이틀간 이런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교육부는 전체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그런 것도 없었고 지금 교원단체와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게다가 좀 저희는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학생, 학부모, 교사가 쌓아왔던 신뢰가 이렇게 무너질까 봐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선생님들이 벌써 3월이 되었을 때 부모나 학생들이 어떤 시선으로 자기를 볼까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들도 그 일이 좀 계속 돼서 학교가 두려운 곳이라고 생각될까 봐 되게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 일로 학교가 안전한 공간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그 대책이나 시스템이나 접근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런 대책을 세울 때 있어서는 그 학교 구성원들이 충분하게 논의해서 좀 신중한 접근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무려 4선이라는 고지에 오르며 우리 지역에 큰 힘을 실어주고 계신 분이죠. 충주 지역 최초 4선 의원이신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오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오늘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민 여러분께 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주시 국회의원 이종배입니다. 2025년 새해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냈고 얼마 전에 설을 보내셨죠. 금년 한 해도 도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처럼 CJB 뉴스 인사이트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저를 4선 의원으로 만들어주신 충주 시민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의 소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예전에 이 자리에 뵙고 올해는 처음 뵙는데요. 네, 더 건강해지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충북의 국회의원 중에서는 이제 4선. 네. 그 박덕흠 의원과 함께 최다선이십니다. 네.
이렇게 좀 오랜 기간 동안 시민분들의 사랑을 받는 비결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글쎄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또 특별한 비결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치인들을 평가할 때 현역일 경우에는 성과와 진정성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출마할 때 좀 무리한 공약도 하고 네. 또 이 성과도 좀 부풀리기 과장돼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진정성을 시민들이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거기에 달려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저는 그래서 공약이라든지 또는 시민들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이뤄놓은 성과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니까 네. 이런 성과를 좋게 평가해 주신 덕분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도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10몇 년 이렇게 충주 지역구시니까 충주에서 국회까지 네. 몇 시간 걸리잖아요. 왕복은 더 많이 걸릴 텐데 네. 10몇 년 동안 왔다 갔다 하시느라 뭐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네. 궁금해요. 아마 국회의원 중에서 제가 가장 멀리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그래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제 하루에 왕복 4시간씩 가다 보니까 좀 힘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서 네. 이걸 계속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시민들 곁에서 시민들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시민들이 저에게 맡겨준 그런 소임을 다하는데 도움이 된다. 충분히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좀 피곤하더라도 하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됐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제가 틈틈이 이제 허리 쪽 문제가 생기니까 허리 근력 운동을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예, 그런 것들이 도움이 돼서 이제는 뭐 좀 어려움 없이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이 바쁘시니까 매일 출퇴근은 힘드시잖아요. 네, 국회의 일이 밤늦게 12시 넘어서 끝날 때는 못 올 때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 거의 출퇴근하시려고. 예, 거의 없습니다. 예. 아유, 그럼 많이. 네, 아유.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충주와 또 이 중앙국회 일 두 가지를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 애를 써주고 계시는데요. 이쪽 저쪽 다니시면서 뭐 시민 여러분들의 여러 이야기들 또 지난 설에도 많은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 네. 어떤 이야기들 좀 많이 들으셨나요? 뭐 경제 이야기. 뭐. 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제 전국이 어렵다, 전국이 불안하다 네네. 하는 말씀하셨고 민생 경제도 너무 오랫동안 이게 좀 좋지 않아서 어려움이 크다 하는 소상공인들 말씀도 많으셨고요. 하루빨리 좀 전국이 안정되고 또 민생 경제도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역구이신 충주 이야기 좀 많이 여쭤볼 텐데요. 네. 그 전에 이제 방금 저 탄핵 전국으로 좀 어지러운 상황, 또 시민분들의 이야기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지금 뭐 탄핵 전국으로 계속 이제 뉴스는 여러 가지로 계속 이제 그 관련된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탄핵 심판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여야 공방도 치열합니다. 현재 정치 상황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네. 궁금합니다. 좀 우리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많이 놀라시고 당황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먼저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제는 사법부의 시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 공정하게 수사하고 재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공정하게 좀 정리를 잘해서 결과를 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이런 사태 빨리 우리가 좀 안정시킬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비상계엄이 일어난 배경 그거 살펴보면 이제 야당 민주당에서 지나치게 이제 국정을 운영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줄타나기라든지 또는 입법 폭주라든지 뭐 예산 일방 처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반성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저희들도 같이 국정에 힘을 합쳐서 국민들이 더 안정될 수 있도록 특히 국방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 국민들 안전, 경제, 외교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잘 국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생 경제 문제에서는 여야 모두가 같이 힘을 합해서 민생 경제 빨리 일으켜 세우고 또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그런 역할도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민분들께서는 이제 새해도 시작됐는데 이제 조금 뭔가 안정되고 이제 뭐 민생을 위해서 삶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시국이 안정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법부의 시간이고 헌재로 이제 공이 넘어가서 이제 그쪽의 결과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 시간인데 좀 어떻게 해결돼야 이런 시국이 좀 가장 빨리 안정될 수 있다고 좀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가장 네. 중요한 건 뭐라고 보시나요? 요즘 이제 헌재에 대해서 이제 좀 정당하게 이게 판단이 될 것이냐, 네. 공정하게 이런 의구심들이 있으니까 헌재라든지 사법부에서 스스로 우리가 공정하게 한다는 그런 모습을 갖춰 나가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저는 국민들이 믿고 네. 사법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게 만드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절차가 중요하다. 네. 적법한 절차대로 잘 진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시라서 좀 하나 궁금한 부분이 탄핵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상승 국면이란 말이죠. 네.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네. 뭐 각 당에서는 이제 각 당의 입장에 맞춰서 해석을 하고 그런데 의원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참 저희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네. 상황이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잘한 건 없는데 반사적 이익 아닌가 생각됩니다. 반사적 이익이다. 네. 이게 탄핵 이런 사태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일을 못 하시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좀 지나치게 대통령의 대행까지 탄핵 소추하고 네. 또 뭐 대통령의 대행의 대행까지 뭐 탄핵 소추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 네. 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하는 국민적 인식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 바탕 위에 상대적으로 반사적인 이익을 우리가 얻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돼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의 뜻을 따라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전국 상황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쭤봤고요. 이제 우리 지역에 좀 돌아와서 네. 조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충주 발전을 위해서 정말 쉼 없이 뛰어오셨는데요. 그동안 이제 크게 어떤 것들이 좀 기억에 남으시는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국회에서 우리 당에서 예산통입니다. 네. 예결위원장도 국회 예결위원장도 했고 또 예결위 간사도 했고 또 예결위 또 소위 의원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예산 쪽에 오래 계셨네요. 예, 예산을 많이 했고 그래서 충주에 어떻게 하면 국비 예산, 국가 사업을 많이 끌어올 것인가 그 잘하는 사람이 또 국회의원이 그 일을 해야 네네,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2014년 들어가서 한 10여 년 동안 6조 7천억 예산, 국비 예산을 충주에 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고요. 확보해왔고요. 또 충주에 가장 필요한 것이 충주가 국토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충주가 발전하지 못했잖아요. 발전해서 좀 뒤처져 있었는데 내륙에 섬같이 돼 있어가지고 그 원인이 뭐냐면 고속교통망이 확충이 안 돼 있었던 네. 겁니다. 그래서 고속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노력을 해서 이젠 충주에서 판교까지 직통열차가
개통이 돼서 충주의 수도권 시대가 열렸다는. 2030년 되면 충주에서 강남까지, 서울 강남까지 40분대 초반에 네. 예,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이 형성이 되거든요, 교통망이. 네. 그러면 충주가 완전히 이제 수도권 시대가 거의 수도권이 되는 예, 거네요.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것들이 가장 기반이거든요. 그런 교통망이 기반이. 이거 외에도 이제 우리 이제 청주와 좀 가깝게 하기 위해서 이제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라든지 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 시급히 해야지 될 과제고요. 그래서 충주가 고속교통망의 중심이 되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산업단지도 만들고 그래서 국가산단도 북부권 최초로 국가산단도 유치해서 올해부터 이제 보상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추진이 네. 되고 있고 네. 그 외에도 이제 충주가 지난해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고 또 지난해 국립박물관도 착공을 했고 네. 이런 문화 관광 도시로도 형성을 해서 좋은 일자리를 충주에 많이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꾸 중소도시에서 지방 중소도시에서 떠나가니까 네. 인구도 줄고 또 이 고령화되고 있는 현상이 전국에 다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도 충주는 옛날에 충청북도의 수부도시였고 네. 또 충청북도에서 두 번째 도시고 이래서 충주를 잘 키워나가야 충청북도가 발전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충주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충주가 되면 충주의 인구도 늘고 산업도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 두고 네. 일을 해왔습니다. 네, 정말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많은 활동을 해오셨고 올해도 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런 원동력이 있으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또 예산이 또 이렇게 뒷받침이 네. 돼야 되잖아요. 네. 이제 아까 또 예산의 중요성도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럼 올해는 충주 그 예산 확보가 많이 됐나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2014년도에 들어가서 그때 처음 국비 예산보다 지난해까지 확보한 예산이 한 3배 늘었어요. 네. 계속 증가를 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8,200억 정도, 8,200억 좀 넘는데 8,200억이라 지난해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유가 있을까요? 국회에서 제가 증액을 못했고 이 감액 예산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해서 일방으로 처리를 했잖아요. 네네. 증액을 한 푼도 못 시킨 상태에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네. 뭐 줄었지 않나 생각되고 이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민들께도 죄송하다고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도 우리 충주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 네. 문화도시 사업이라든지 뭐 국립박물관이라든지 SOC라든지 또는 산업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다 확보하고 한 푼도 깎이지 않고 모두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혹시 이제 추경이 되면 추경에서 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 이제 뭐 올해나 아니면 임기 중에나 정말 이 사업 이거는 좀 내가 한번 추진을 하고 싶다, 좀 완성을 하고 싶다 하시는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네, 제가 이제 충주를 물류 중심 도시로 네. 만들자. 이제 교통망도 잘 이루어졌고 옛날에 충주가 수로로 할 때는 물류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통 물류 중심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물류 단지도 만들고 항공 물류도 화물터미널도 만들어서 비행장을 이용하자 하는 그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있고요. 또 시민들의 그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상급병원 유치거든요. 병원 유치. 네. 네. 그래서 충북대병원 분원을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네. 뭐 의정 갈등이 끝나진 않아서 예, 요즘도 그게 쉽지 진행 않을 것 중에 같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다고 예, 네.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의 상급병원이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병원 유치 그리고 네. 물류 네. 두 개 중심 축으로 네, 네, 이제 열심히 또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데요.
그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도도 또 나왔는데 그 소담 스퀘어라고 네. 이제 소상공인이 요즘에 어렵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판로 확보를 하는 온라인 진출을 도와주는 소담 스퀘어 충북이 이제 1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네. 그 유치를 위해서 애를 또 많이 쓰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담스퀘어가 소는 소상공인의 줄임말입니다. 아, 그래요? 담은 이야기 담자.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공간, 스퀘어 이런 뜻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지금 7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다 대도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2개서 부산, 대구, 광주 뭐 이런 큰 도시에들 운영되고 있죠. 네. 그래 이제 중소도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부족한 점이 홍보고 온라인 진출이 그쵸. 어렵거든요. 네. 그쪽으로 앞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소담스퀘어가 필요하다 네.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이 2022년도에 이제 끝난 사업입니다. 아.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네. 또 제가 산자 중기에 있으니까 정부도 설득해서 결국은 이제 충주에 유치를 하게 됐는데 충청권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담스퀘어 충북이라고 해서 충북의 소상공인들이 모두 거기 오셔가지고 네. 자기들이 그 물건을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온라인으로. 누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미리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네. 또 제품 촬영도 아주 멋있게 잘해서 교육까지 해주나요? 예, 교육도 해줍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바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소상공인들한테는 많은 온라인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우리 충주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의 소상공인들이 많이 좀 이용하셔서 부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그러면 정말 그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해서 정말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네, 스튜디오도 4개나 있습니다. 예. 아, 거기서 이제 라이브, 라이브 그 온라인 커머스를 하는 라이브 거네요. 커머스 하는 겁니다. 거기서 직접 판매합니다. 아. 예. 방송으로. 네, 그거 꼭 이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얼마 전에 또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에 대한 네. 지적을 좀 하셨는데 이제 좀 살펴보니까 전통시장에서 이제 보통 화재가 발생하면 뭐 계속 발생을 해서 큰 피해를 입은 기사들도 많이 있고요. 이제 그 점포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너무 이제 규모가 크게 발생을 하니까 이제 화재 공제라는 게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보상해주는 제도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제도의 가입률이 너무 적다고요. 네. 네, 그걸 좀 말씀을 하셨죠.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날 때는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고요. 또 자기는 잘못 안 했는데 옆집에서 화재가 나니까 옆 가게에서 자기도 그냥. 피해를 입는 네.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이럴 때 그래도 우리가 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게 화재 공제인데 화재 공제에 가입하려면 가입비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 가입비가 들어가니까 가입률이 3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담이 돼서 안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좀 지원을 해줘서 가입도 하고 그러는데 자치단체별로 이 편차가 크고 또 가입률도 지역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체를 보고서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지난해 9월에 그 국가에서 이 가입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9월에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예산에 한 푼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또 가맹 예산 뭐 이런 것 때문에 증액은 하나도 안 돼서 네. 반영 못했는데 국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모든 소상공인들이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이 가입을 해서 유사시에 좀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근데 이 법을 발의하신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일단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예. 얘기를 하신. 그러면 이 전통시장 화재에 관해서 이제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네,
이제 충주에는 얼마 전에 이제 전통시장 전담 의용 소방대도 만들어지고 거기에 소방차도 갖다 놨습니다. 네. 그래서 유사시엔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용 소방대들이 수시로 순찰도 돌고 예방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야 이거 유사시 이렇게 이제 예방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 모를 그런 사고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사고에 대비할 필요를 고민하고 또 간담회를 하다가 여기에 착안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많은 분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사시 피해를 좀 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자료도 찾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언론 보도에 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꼭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네. 가입비 자체가 좀 부담이니까 그렇습니다. 가입 보상은 많이 되는데 가장 좋은 건 보상은 많이 되는데 가입비가 적은 거잖아요. 예. 그것들은 이제 국가 지원들이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네네. 소상공인들이 열악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아예 안 하잖아요. 가입 자체를.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좀 힘내라고 네. 도와줄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해서 소상공인들 가입비를 최소화시켜서 네. 모든 분들이 가입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오신다고 해서 좀 준비를 해보니까 수소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현재 국회에서도 국회 수소 경제 포럼 네. 공동 대표도 맡고 계시고요. 네. 벌써 몇 해 동안 계속 맡고 계시고 네, 네. 이제 수소 산업, 수소 경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제 또 충주시가 수소 도시를 또 표방하고 있으니까 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네. 이제 수소 사업과 관련된 수소 사업법도 대표 발의하셨는데 네. 좀 어떤 법인지 좀 설명을 좀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소는 미래 에너지입니다. 네, 미래 에너지면서 청정 에너지고 또 무한한 에너지입니다. 물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것이 수소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고 또 내륙에도 물이 많지 않습니까? 이 수소는 물만 있으면 되고 다시 물로 환원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물도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무한한 에너지라 앞으로 미래 청정 에너지입니다. 수소는 오염된 대기도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수소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다. 지금도 벌써 수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네. 제가 수소경제포럼 국회 수소경제포럼의 대표를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21대에서도 맡고 있고 맡았고 지금도 맡고 있습니다. 네. 여야 공동대표 있고 여야 의원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국회 모범연구단체입니다.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자 하는 취지로 출범을 했고요. 네. 20대에서 저도 대표 발의했지만 수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최초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수소 사업과 수소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가 없습니다. 네. 좀 아쉽기는 한데 이번에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수소사업법을 발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는 수소사업을 위한 인허가 절차라든지 수급관리라든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책임, 네. 의무, 또 사용자가 잘못됐을 경우에 에 대한 그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거기에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네. 수소사업법을 통해서 우리가 수소산업을 더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 공동대표가 같이 공동 대표로 발의를 했고 네. 여야 22분이 거기에 같이 동참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법 통과에도 별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되고 이 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수소 강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네. 합니다. 충주도 어떻게 착착 수소 도시로서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제가 21대에서 공약에 수소 특구를 만들겠다, 충주를. 네. 그래서 수소 특구로 만들어졌고 수소에 관련되는 각종 사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지역보다 앞장서서 하고 있고 그래서 수소 선도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민주당 예. 이재명 대표 이제 관련해서 강하게 또 비판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네. 이제 뭐 이재명 대표의 거의 시그니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전 국민 25만 원법. 뭐 얼마 네. 전에 이제 뭐 철회 의사를 밝히기도 하긴 했는데 그 전 국민 25만 원법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용 포퓰리즘이다. 네. 라고 또 평소 이제 성향과 다르게 강하게 비판을 하셨어요. 네, 제가 비판할 때는 강하게 강하게 하고 하시는군요. 안 할 때는 가만히 있고. 근데 강하게 그렇긴 하신 한데,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예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그러니까 이 비판을 좀 강하게 앞장서서 했는데요. 네. 이 법은 민생 회복에 탈을 쓴 이재명 대선 포퓰리즘법이다. 저는 그래요?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전 국민 이런 지원금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KDI나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이미 이건 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하다. 이런 네.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전 국민에게 나눠주면 그 돈이 소비를 창출을 해야지 되는데 네. 소비 창출이 아니라 기존에 쓰던 학원비를 대체한다든지 기존에 쓰던 생활비를 대체하는 거지 새로운 소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보고서의 내용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소비 창출 효과는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이 예산이 한 13조, 최소 13조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에 국채를 400조 이상 발행해서 네. 국가 채무 1000조 시대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또 채무를 발행해서 우리 후손들, 미래 세대에게 이런 빚을 또 안길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비판을 했고요. 네. 그렇지만 요즘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든지 또는 미래의 AI라든지 또는 뭐 로봇이라든지 반도체 네. 이런 산업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추경에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다행히 25만 원 법은 뭐 철회 의사를 밝혔는데 그래도 뭐 추경하자 그랬는데 저도 추경하는 것은 동의하고 25만 원 법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아까 그 KDI였나요? 예, 예. 거기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국가에서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든지 아니 예를 들면 그 결과에선 지역 화폐도 사실 뭐 소득 대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경기 부양의 효과가 부족하다. 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화폐에 대해서는 25만 원을 지역 네. 화폐로 주자고 그런 거거든요. 아, 네네. 예. 근데 지역 화폐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효과가. 예, 소비 대체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소비 대체 효과가 없어야 돼요. 다른 소비를 대체하는 그런 지원금은 안 되고요. 네. 소비를 새롭게 창출해서 소상공인들이 더 많이 물건을 팔 수 있고 이래서 좀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기존에 소비하던 걸 그대로 소비한다면 재원만 바꿔서 네. 소비한다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소비 대체라는 게 정확하게 예를 들면 소비 대체가 새로운 네. 지금 자기가 소득으로 쓰는 소비 말고 네. 25만 원을 더 25만 받았다. 원이 더 받았으니까 그 외에 더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야 우리 식구 고기도 한 번 더 네. 돈이 들어왔으니까 고기도 한 번 먹고 물건도 하나 더 사고 이런 새로운 소비를 창출해야 소비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근데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네. 전체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미미하다는 겁니다. 미미. 추가로 더 25만 원 들어왔다고 해서 추가로 더 쓰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예. 오히려 기존에 쓰는 만큼만 쓰고 예. 더 받은 건 저축이나 저축이나 이제 다른 걸로 쓰는 사람이 대출행 많다. 거 갚는다든지 이런 그런 비율이 더 많다라는 네. 거군요.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돈이 꼭 필요한 사람들, 내가 네. 돈이 없어서 못 썼는데
그 돈이 있으면 뭘 쓰겠다 하는 네네. 그런 어려운 분들한테 특별히 이렇게 특정해서 지정해 주는 게 훨씬 효과가 오히려 크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렇습니다. 것이 필요하다라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좀 얘기 여쭤봤고요. 이제 뭐 아직 되게 일이 많아서 이번 국회가 시작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사실 얼마 안 됐어요. 22대 네, 국회가 네, 네.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네. 작년 5월 이제 말이 네, 시작했으니까 이제 아직도 이제 뭐 임기가 많이 남으셨는데 근데 여전히 의원님한테는 늘 도지사 출마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계속 있어 왔고요. 근데 이제 지금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얼마 안 남아서 이제 계속 누군가는 많이 여쭤볼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좀 미리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생각이 있으신가요, 도지사? 네, 아니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과 한 약속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네. 시민들께 제가 사선 만들어 주시면 충주 발전 완성시키겠다는 그런 공약을 했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거 꼭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현 도지사가 우리 당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 당 출신 재선을 도전하실 수 있고요. 도지사가 네. 열심히 하고 있고 네. 그러는데 아직까지 이제 성과가 제대로 안 나타나는데 앞으로 이제 성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좋게 평가해 주신다면 다른 사람 도지사 얘기는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뭐 의원 임기를 끝까지 다 마치겠다. 뭐 그렇게. 네, 뭐 그렇게 받아들이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전혀 생각이 없다. 글쎄요, 이제, 뭐, 제가 도지사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이 여러 가지 정치인들은 대비는 하긴 하지만, 네. 현 도지사께서 의지가 있고, 또 평가가 좋으면 나오실 거 아닐까 생각하고, 그렇게 잘 준비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선의의 경쟁을 해도 제가 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지금 현 도지사께 도지사로 출마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좀 입장이 좀 네. 그러시겠네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네. 무슨 경쟁을 하겠다, 경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고요. 네네. 도지사께서 좋은 성과로 좋은 평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의원으로서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겠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산자위시잖아요. 네. 근데 산자위를 선택하신 사실 이제 이름이 되게 깁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 네. 아유, 잘 아시네요.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충주에 필요한 것, 충주에 네. 필요한 것이 좋은 일자리거든요. 아,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공공기관 많이 들여오고 또 우수한 기업체들 끌어와야 여기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물론 그 전에 SOC 같은 게 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국토위에 있다가 이제 산자위 있고 그러는데 네. 산자위에 재선, 3선, 4선 계속 제가 산자위에 오래 있었습니다. 제일 오래 있는 상임인데 우리 국가발전위에서도 산업이 실물 경제에 의해서 굉장히 필요한 거고 네. 또 우리 충주발전위에서도 필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산자위에 있습니다. 또 중기부도 관련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어려운 소상공인들 돕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4선 의원으로서 뭐 당에서 이제 뭐 예전에 그런 인터뷰를 하시긴 하셨는데 뭐 원내대표를 한번 네. 도전해 볼 생각이 있다. 아니면 또 주위에서는 또 국회 부의장 얘기도 나옵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지금은 좀 당이 불안정하긴 하지만 네, 이제 안정이 되면 불안정하던 어쨌든 네네. 당을 위해서 또는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필요하다면 어떤 일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22대 처음에 원내대표 출마를 해서 아쉽게 탈락을 했는데 네, 기회를 좀 된다면?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나설 때가 되면 나설 거고 원내대표든 국회부의장이든 때가 되면 도전할 나서고, 생각이 있으시다. 준비를 하고 계시다. 예, 그런 자리에 있어야 또 우리 충주, 충청북도 발전에 더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사실 많이, 또 시민들은 기대하기도 예. 하잖아요. 예,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임기 중에 좀 지역에서 정말 이 현안은 좀 꼭 해결하고 싶다.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있긴 하겠지만 한 가지만 꼽자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충주에 가장 필요한 거는 상급병원입니다. 네. 병원이요. 예, 상급병원이고 고속교통망이고 좋은 일자리이고 특히 이제 문화 관광 쪽 이런 것들인데요. 서비스 산업 같은 게 좋은 일자리가 또 많거든요. 네. 그래서 충주호도 있고 또 아름다운 산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에 좀 약간 뒤처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주호에 중원 관광 레저 타운을 유치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도 꼭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씀 또 도민 여러분들께 또 하고 싶은 말씀,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도민 여러분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충주시장 또 사선 국회의원 5번 연거푸서 당선시켜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충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많이 응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추심 잃지 않고 비록 사선이라도 초선 마음 가지고 우리 충주 발전을 위해서 충북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이종배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인사이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